안녕하세요.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. 자, 오늘 전반적으로 장이 또 올랐죠. 3270. 네. 3247을 돌파하느냐. 어제 이게 관건이었는데 어제는 사실 돌파는 못했는데 오늘 이제 돌파에 올라왔어요. 그래서 전반적인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3250 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가, 그러니까 지수죠. 지수가 어느 정도 버티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고, 아직까지는 3300을 돌파하기에는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니까 어닝 시즌 때 나오는 그런 결과들을 좀 봐야 돼요. 근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? 이제 기업들에 대한 그 어닝 실적에 대해서 기대치가 좀 높아진다 그럴까요? 그래서 웬만한 실적 발표로는 주가가 또 잘 안 움직이는 모습도 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전통적으로 보면은 7월달은 강세장인 경우가 많긴 해요. 예를 들어 뭐 1월달, 7월달, 12월달 이럴 때 보면은 보통 그 지수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, 그래서 지금 강세, 전통적으로 올 때 평균적으로 강세장인 그런 7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오르고 있긴 하지만, 또 보면은 8월달 이럴 때는 좀 약간 약해지는 모습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 이미 13일이기 때문에 그 한 반 정도 지났잖아요. 이런 시점에 남은 반 동안 3300을 돌파해 간다. 이게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. 제가 볼 땐. 그리고 돌파한다 그래도 8월 달이 그렇게 강한 장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좀 다시 밀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보이는데, 물론 이제 시대 상황이 다르고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꼭 7월이라 무조건 강하고 8월이라 좀 약해지고 이렇지는 않아요. 뭐 기업들의 어닝 실적이나 글로벌 상황, 뭐 환율부터 원자재부터 다양한 상황들 그런 거 다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 하고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, 전반적인 흘러가는 상황이 글쎄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미국도 지금 어닝 기대감이 있거든요. 어닝 기대감으로 지금 뭐 미국도 투심은 좀 살아나고 있는 상태인데, 일단 중요한 거는 오늘이죠. 미국에서 이제 CPI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, 이 물가 지수 좀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,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고용이에요. 고용. 고용이 얼마만큼 회복이 되고 있느냐,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실업도 얼마만큼 줄어들고 있느냐, 이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고용입니다. 경기 회복을 하려면 일을 해야,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야 기업도 생산량이 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데, 그거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코스피 어쨌든 3271포인트 올라갔고, 오늘은 뭐 장 전반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장 초반에 한 10시 정도까지 이렇게 슈팅해서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쭉 횡보한 모습이에요. 횡보하다가 장 종료 직전에 이제 좀 이렇게 오후장에 한 1시 반인가요? 한 그때쯤 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. 자, 이때가 이제 2시 40분이네. 1시 반이 아니라 2시 40분. 내가 시간을 좀 네, 그때부터 해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는데,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, 마지막에는 좀 이렇게 밀렸어요. 밀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내일도 강세로 이어가기보다는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숨 고르기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3300을 상단으로, 그 다음에 3247을 하단으로 놓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, 일단 CPI 지수 결과에 따라서 외인들 투심이 좀 바뀔 거고, 외인들 투심에 따라 금융투자나 이런 기관들이 좀 바뀔 거예요. 그래서 CPI 지수에 따른 간밤에 이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에 따라서 내일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어쨌든 뭐 어제 오늘 이틀이죠. 이틀 연속 외인하고 기관 둘이 동반 그 쌍끌이 매수를 했어요. 외인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많이 좀 공격적인 매수를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매수량 자체도 어제보다 많이 늘렸죠. 어제보다 많이 늘렸는데, 그렇다고 해서 막 확 강하게 이렇게 뭐 3조나 이렇게 될 정도로 강하게 매수한 건 아니에요. 그냥 평년 정도, 평상시 정도, 그러니까 평균치 정도로만 했고, 기관도 뭐 특별하게 뭐 매수 주체가 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. 연기금은 뭐 꾸준히 이 정도 매수를 하고 있었고, 투신도 뭐 보면은 자기 하던 대로만 했고, 특별하게 뭐가 강하게 나온 데는 없어요. 금투가 조금 더 매수를 했다고 하지만 이게 그렇게 강하게 나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. 뭐 다행히 뭐 매도가 그렇게 막 아주 거세진 않았어요. 매도도 마찬가지로 뭐 평상시 수준, 투시는 약간 줄였고, 금투는 뭐 살짝 뭐 소폭이죠. 거의 뭐 차이 안 나는 소폭. 네.
그런 상태고, 외인들이 이제 매수도 늘렸지만 매도도 늘린 상태예요. 그러니까 지금 CPI를 앞두고선 약간 그 매수를 좀 강하게 가긴 했지만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3270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조금 관망세로 돌아선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간밤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오늘 외인들이 이제 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비차익 거래 쪽에서도 좀 많이 매수 자체가 늘었죠. 매도도 늘었지만 매수가 더 많이 늘면서 순매수가 된 상태고, 차익 쪽은 사실은 조금 눈치 보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내일은 장세가 또 강하게 올리기보다는, 이렇게 막 밀어 올리기보다는 현재 자리 정도에서 눈치를 볼 것 같고, 그렇게 되면 대형주도 좀 영향을 그렇게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그래서 네, 이런 얘기 재미없으시죠? 네, 그런 거. 얘가 떠 있네요. 제가 보던 거라 그러는데. 자, 오늘 이제 그 LG전자 건이 계속 나오면서, 남아공 그 화재 건이 나오면서, 제가 아까 장중에도 좀 말씀드렸지만, 이 LG 그쪽 남아공 공장을 보면은 뭐 디스플레이 쪽도 그렇고 가전 TV 이런 데도 그렇고 거기 생산하는 공장인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은 패널도 많이 필요하겠죠. 패널도 많이 필요할 텐데 LG 디스플레이 쪽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, 오늘 뭐 주가 움직임이 그렇다고 뭐 아주 강하게 움직이진 않았어요.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끝난 모습이에요. 자, 재밌는 모습이 남아공에서 LG전자 남아공 폭동으로 LG전자 공장이 전소됐다. 전소라는 거 완전히 뭐 공장이 불타버린 거잖아요.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올라갔고, 그래도 조금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을까 하고 좀 내려왔다가 또 다시 반등한 모습. 되게 재밌는 모습을 좀 보였죠. 네. 근데 어쨌든 매도 우위이긴 했는데, 매도 우위여도 주가는 올라간 독특한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. 막판까지도. 자, 이 모습을 왜 저러는지 좀 보면요, 현재 이제 주가 자체도 보면 이 고점 어디 갔죠? 죄송합니다. 네, 단기 고점 25,000원, 여기 중심으로 보시면 25,000원을 그렇게 쉽게 가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좀 버거워하는 모습이 좀 있어요. 여기는 좀 갭은 좀 있지만 그래도 마찬가지고, 여기도 보시면 좀 25,000원 부근에서 약간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. 자, 그런 모습이 좀 있는 상태인데, 거기 부딪히고 쭉 내려오면서 사실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거의 한 8% 이상 지금 하락한 상태잖아요. 단기 급락도 좀 심했어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 음봉 5개로, 그쵸? 여기까지 훅 떨어졌어요. 자,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반발성 매수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, 그리고 이미 23,000원에서는 그동안 지지라인도 많이 좀 있긴 했거든요. 이런 데들. 네, 이런 데 보시면 23,000원 부근에서는 반등을 하려고 하고 지지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좀 많이 보여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23,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재상승을 하는 건데, 어쨌든 지금 120선이라는 큰 이평선도 있고 60선도 있고 24,000원도 그렇고 강한 애들이 바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. 강력한 애들이 막 붙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당장에 뚫고 올라가려면 에너지가 이제 많이 필요하니까 쟤들이 조금씩 가까워지면 수렴한다 그러죠. 조금씩만 수렴하면은 치고 올라갈 텐데, 자, 오른쪽에 이렇게 지금 창 뜬 거에 보시면 가격 이평이라고 써 있고 5, 20, 60, 120 있죠. 네, 거기에서 60, 20, 120을 보시면 24,000원 부근에서 멀지가 않아요. 호가들이요. 그쵸? 보시면 20선은 24,003원, 60은 23,933원. 이 호가로 이제 치자면은 뭐 23,000, 뭐 한 950원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, 24,000원하고 많이 가까워요. 그쵸? 그리고 120선도 그렇게 뭐 많이 멀진 않아요. 그러니까 조만간에 이렇게 작업하다가 예를 들어 뭐 LG전자 공장 뭐 하면서 디스플레이 모듈이 더 필요하고 디스플레이 패널도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 바탕을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23,000원을 지지를 삼으면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면서 1차적으로는 120선을 돌파하는지 관찰을 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얘가 한번 상승을 하면 이렇게 장대를 그리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또 한 방에 또 돌파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. 예, 있기 때문에 지금쯤 한번 조금씩 분할로
뭐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은 자리이지 않을까. 그리고 어차피 디스플레이 호황이 아직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거든요. LCD 쪽도 그렇고. 그러면 조금 실적도 그렇고 괜찮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리고 자리사항 또 이제 볼만한 종목들이에요. 이건 이제 패널이라기보다 자리사항 또 뭐 볼만한 그런 종목인데, AP 사실 OLED죠. 예, 아몰레드 여기는 그런 쪽이긴 한데, 뭐 굳이 엮자면 디스플레이도 엮으려면 엮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해요. 근데 딱 그 LG전자하고 뭐 맞물려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는데, 얘도 지금 보면은 3만원이 바로 위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눈치 작전을 벌이고 있기는 해요. 네, 보시면 오늘인데 치고 올라간 다음에 이 3만원 때문에 자꾸 얘가 아이고, 여기서 고전을 하면서 3만원 부근에서 이렇게 고전하다 밀려난 그런 모습이에요. 뭐 그렇다고 해서 확 빠진 것도 아니고, 어쨌든 3만원을 놓고 돌파를 하느냐, 이걸 타진하는 건데, 물론 이제 단기 상승에서 고점, 단기 고점이죠. 이제 이 세 번만 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고점에서 대형 그 중요한 선을 만나면서 이렇게 열십자 도지가 나왔을 때는 추세에 반락이 되는 경우가 많긴 하죠. 추세가 꺾이는 경우가 많긴 한데, 얘가 한번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물론 이제 거래량이 그 이후에 많이 터지진 않았기 때문에 물린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계실 건데, AP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뭐 여기저기 좋은 레포트도 많이 있었고, 얘 같은 경우는 이제 3만원 돌파 시도를 한번 할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이 60선 아래에 있는 60선 29,700원이거든요 29,700원을 지지라인으로 보면서 호가 차이 많이 나진 않아요. 이 부근으로 지지라인을 보고, 얘 보면은 120선을 타고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. 근데 120선도 이젠 많이 멀지도 않아요. 29,100원. 그러니까 여기 멀지 않으니까 빠져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, 여기 바로 천정보다는 조금 이렇게 60선 부근 내려올 때 29,700원 정도 내려올 때 그 부근에서 분할로 접근하시고 지켜보면은, 조정이 다시 올 수도 있어요. 올 수도 있지만 한 번 정도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31,000원 하단까지 한번 올라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뭐 AP 뭐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테마로도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, 뭐 삼성 쪽하고도 그렇고, 네,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. 자,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쪽이 조금 안 좋은 상태고, 요즘 그 태양광 쪽 사업은, 얘가 석유화학 쪽은 PVC나 뭐 이런 쪽은 괜찮았는데, 태양광 쪽이 조금 실적이 안 좋죠. 네, 그래서 그 PVC나 이런 쪽으로는 그래도 사업이 잘 돼서 석유화 쪽은 잘 돼갖고 좀 매출이 괜찮은데, 태양광 쪽이 좀 부진한 상태예요.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폴리실리콘, 태양광 만들 때 사용하는 그 태양광용 이제 폴리실리콘 이런 쪽 수급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웨이퍼 가격 상승이 되고, 결국은 이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좀 더 이렇게 매출을 확대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오늘 현대차 증권에서도 그래서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도 나왔죠. 그러다 보니 좀 저조한 상태인데, 근데 주가가 지금 제가 볼 때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하반기 때 다시 한번 조금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.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면, 큰 그림을 보시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지금 이 큰 틀의 이 밴드 밖으로 내려갈 정도로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예요 지금. 그러니까 약간 저평가, 네, 그런 매력이 있지 않을까. 주가가 좀 약간 저평가되는 매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지금 보시면 이 전에도 이제 많이 부딪혔던 가격이에요. 여기 43,800원 부근, 여기 부딪히면서 주가가 다시 이제 내려왔거든요. 오늘 보시면 43,800원 정도 부근, 여기죠. 거기 뭐 800원, 850원인데 한 요 정도 부근이에요. 네, 여기다, 그쵸? 44,800원. 과거에 이제 그런 이 가격에 대해서 움직임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. 자, 여기 부딪히면서 결국 주가가 좀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. 오늘 보면 여기 돌파에 올라가는 게 좀 힘겨운 모습이죠. 올라가서 버티기도 어렵고 좀 이런 모습이 좀 있어서 한 번도 좀 살짝 밀렸다 갈 수 있긴 할 것 같긴 해요. 그래도 이 저점 여기서 이거를 더 하락시키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전저점이 4만원, 여기는 뭐 41,100원인가요? 여기 이탈되면은 좀 골치 아프죠. 네, 골치 아픈 거고, 지금 이 주가 상황을 보면 최소한 여기
한 42,700원 정도. 물론 여기보다 호가 차이는 좀 나지만 42,700원을 바닥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조정 내려오면은 43,000원 부근, 43,200원에 있죠. 그쪽 부근, 거기에서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은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그래서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하나 내에서도 이제 차세대 사업, 이제 태양광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차세대 주력 사업 중에 하나로 좀 키워야 되는 데 중에 하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중요해요. 그리고 요즘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. ESG, 그리고 환경 문제 이런 거가 나오면서 더더욱 이런 석유화학 쪽, 그 한화가 한국화학인가 그렇거든요. 원래 약자가. 그래서 한국화학이었나요? 한국유화였나요? 하여튼간 그 전형적으로 환경을 해친다 그러는 석유화학 쪽 기업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미지 쇄신이 필요해요. ESG가 돼야 투자도 잘 받을 수 있고, 뭐 기업의 그런 이미지가 좋아야 또 고객 확보도 편하기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ESG 쪽이 많이 필요한데, 환경 쪽, ESG 중에 E죠, Environment, 환경 쪽.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도. 그러니까 태양광을 하고 있는 하나솔루션은 결국은 밀어줄 거예요. 그 LX, 그 뭐죠, 뭐 세미콘처럼, 예전에 실리콘웍스죠, 그런 것처럼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가격은 좀 메리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자, 그래서 이렇게 좀 한번 특이 종목들을 한번 좀 봤어요. 봤고, 내일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주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,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매매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. 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저녁 되세요.